안녕하세요. 잠시 달밤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 하나 둘 곳 없어서 외로울 때면 유독 생각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과연 여러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이미 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장이 와닿는다 하시면 그 여러 장 다 리딩 들어보시고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만 쏙쏙 골라서 마음에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 뽑아주세요. 번호 공개할게요.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뜬구름 잡는 희망 고문 싹 걷어내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현실적인 시선과 감정의 변화를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는 깨어나라 라는 메시지예요. 이 카드가 첫 장에 등장했다는 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느끼는 가장 큰 심경 변화가 바로 자각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람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일종의 수면 상태로 방치해뒀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중에 생각하지 뭐. 지금은 내 코가 석자인데 하면서 애써 외면해왔던 거죠. 근데 그 무거운 눈꺼풀을 번쩍 뜨게 됩니다. 마치 겨울잠을 자던 동물이 봄 기운에 깨어나듯이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본인의 삶에서 얼마나 큰 비중이었는지 갑자기 깨닫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이건 단순히 보고 싶다는 감정과는 결이 달라요. 내가 왜 이 사람을 당연하게 여겼지? 이 사람이 내 곁에 없는 삶은 상상조차 안 되는데 하는 현실적인 위기감에 가까운 자각입니다. 자, 본격적인 흐름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소드 3번이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 카드는 치유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 사람, 과거의 사람 때문에 심하게 대었거나 관계에서 입은 깊은 내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미혼이시거나 새로운 시작을 앞둔 분들이라면 그 사람이 전 연인과의 지독한 이별이나 친구에게 당한 배신 때문에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 주지 않겠다 라면서 벽을 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새해에는 그 단단했던 얼음벽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이제는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이 사람이라면 내 상처를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치유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향하게 됩니다. 만약에 오래된 연인이나 배우자 혹은 복잡한 가정사가 얽힌 분들이라면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 쌓였던 앙금, 날선 말들이 조금씩 무뎌지는 시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서로를 핥히었을까 하는 자책과 함께 적대감이 연민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솔직히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게 편했다. 누굴 들였다가 또 상처받는 게 싫었으니까. 근데 새해에는 자꾸 네가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이제는 그만 고집 피우고 열어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직 티를 안 낼 거예요. 새해 초에 그 사람은 여러분을 아주 예리하고 치밀하게 관찰할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는지, 어떤 업무 성과를 내는지, SNS는 어떤 사진을 올리는지 아주 고요하게 지켜봐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나한테 관심이 식었나 싶을 정도로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천만에요.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재정의하는 중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단단하고 깊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여러분을 경외심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자기 일에 몰두하거나 전문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 매력에 숨이 막힐 정도로 압도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반전이 하나 나와요. 컵 10번이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보통 컵 10번이 정방향이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리딩에서는 역방향이 더 큰 축복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 가졌던 보여주기식 완벽한 관계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는 뜻이거든요.
미혼이신 경우에는 결혼은 꼭 이래야 돼. 내 파트너는 이런 조건이어야 해. 라는 교과서적인 강박에서 그 사람이 드디어 탈피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 그냥 너랑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중년이시거나 책임감이 무거운 분들에게 이 카드는 가족들의 눈치나 사회적 체면 때문에 억지로 유지하던 행복한 척을 그만두고 진짜 내 영혼이 원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에게 집중하겠다는 결단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별카드의 역방향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더 이상 우상이나 환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뜻해요. 사랑에 눈이 멀면 상대방을 천사처럼 보잖아요. 하지만 새해의 그 사람은 여러분의 단점, 피곤함에 찌든 얼굴, 때로는 예민한 성격까지도 가감없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좋냐? 별은 하늘에 떠 있을 때만 이쁘지 내 손에 닿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 사람은 여러분을 하늘의 별이 아니라 내 곁의 사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 완벽해서 내가 다가가기가 힘들어 라고 생각했던 그 주눅든 마음이 사라지고, 아,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고 외로운 사람이구나. 내가 곁에서 챙겨주고 싶다. 라는 현실적인 보호 본능과 소유욕이 발동하는 시점이에요. 타로의 마지막 카드는 컵 에이스의 역방향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리딩의 핵심입니다. 그 사람, 새해의 감정이 정말 폭포수처럼 차올라요. 근데 그 컵을 뒤집어 놨죠. 이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너무 커서 쏟아질까봐 겁이 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장 여러분에게 사랑해, 내 인생을 바칠게 라고 고백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본인의 경제적 자립이나 미래가 아직 불투명하다고 느끼거든요. 내가 아직 집도 없고 기반도 안 잡혔는데 이 뜨거운 마음을 쏟아냈다가 감당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책임감 때문에 오히려 겉으로는 더 덤덤한 척, 일 얘기만 하는 척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무뚝뚝함 뒤에 숨겨진 꽉 찬 컵을 보셔야 돼요. 이번에는 그 사람의 무의식을 들여다볼게요. 보이지 않는 힘이랑 산이라는 원형이 떴습니다. 그 사람은 새해에 여러분과 자신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강하게 직감해요. 우연히 마주치거나 똑같은 생각을 동시에 하거나 하는 일들이 잦아지면서 이건 운명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려고 애쓰지만 무의식은 이미 여러분이라는 자석에 착 달라붙어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산이라는 원형이 같이 떴는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정복하고 싶은 거대한 산이자 동시에 넘기 힘든 장애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아우라나 사회적인 성취 혹은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책임감들이 그 사람에게는 내가 저 사람의 삶에 끼어들 자격이 있을까 하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완벽하게 일상을 꾸려나가는 모습이 오히려 그 사람을 소심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무의식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제발 좀 더 자유롭게 굴어줘. 그리고 용기를 내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격식을 차리거나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면 그 사람은 더 거리감을 느껴요. 새해에는 여러분의 조금은 엉뚱한 모습 혹은 예상치 못한 빈틈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기폭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와 있는데 이건 그 사람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한 걸음만 다가와 주길 바라는 간절한 신호이기도 해요. 그 사람은 지금 현실적인 문제, 경제력이라든지 미래 불안이라는 그 거대한 벽 앞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별거 아니야, 같이 하면 되지 라고 툭 던지는 용기 있는 한마디를 해준다면 그 사람의 새해 생각은 망설임에서 확신으로 바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마치 사막 같아요.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건조하죠. 하지만 사막 카드는 사막 아래 흐르는 물을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새해 초반에는 이 건조함을 견뎌내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 결실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월플라워 카드가 같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까? 라고 궁금해하면서도 여러분의 그 정적인 매력에 깊이 매료되어 있어요. 떠들썩하게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여러분의 그 고결함이 그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취해야 할 스탠스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판단을 멈추세요. 그 사람이 연락 안 하는 거 보니까 나 안 좋아하나 봐. 내 나이가 많아서 우린 안 될 거야. 같은 자기 진단은 다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심판하는 순간 그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할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주세요. 둘째, 사냥감이 되지 말고 사냥꾼이 되세요. 그 사람의 연락만 기다리면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건 사냥감의 에너지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멀어지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주도적으로 사냥하세요. 운동을 시작하든 새로운 기술을 배우든 여러분의 에너지가 나 자신을 향해서 뻗어나갈 때 그 사람은 그 강렬한 생명력에 이끌려서 스스로 여러분의 궤도 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됩니다. 셋째, 성스러운 바보가 되세요. 너무 많이 계산하고 재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연락했으니까 이번엔 지가 해야지 하는 식의 가성비 따지는 마음은 관계를 정체시킬 겁니다. 이제는 조금 손해봐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먼저 사진 찍어 보내고 재밌는 거 있으면 공유하세요. 바보처럼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그 자존심이 오히려 여러분의 인연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화 속 교훈 2가지 볼게요. 라푼젤 카드랑 룸페스틸 치킨 카드가 나왔는데 라푼젤의 키워드는 탑에서의 해방이에요. 그동안 여러분을 가두고 있던 고정관념, 나는 이래야 돼, 사랑은 이래야 해 이라는 높은 탑에서 이제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머리카락을 내려달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탑문을 열고 걸어 나오는 형국이에요.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때 그 사람도 비로소 여러분에게 다가올 길을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룸페스틸 치킨 카드는 키워드가 수수께끼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수수께끼처럼 도무지 이해 안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저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야 라고 낙인을 찍지 마세요. 그 사람이 보여줄 의외의 소심함, 의외의 다정함을 편견 없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수수께끼는 풀라고 있는 게 아니라 즐기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조언과 시기와 흐름 볼게요. 오늘 리딩의 가장 뼈 때리는 조언이에요.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의 빛을 줄이지 마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할까봐 혹은 우리 관계의 조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능력이나 매력, 화려함을 숨기고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답게 가장 밝게 빛나야 돼요. 그 빛을 보고 눈이 부셔서 도망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짝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1번님들의 상대는 여러분의 그 찬란한 빛을 보면서 자신의 어두운 길을 밝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당당해지세요. 여러분이 온전히 여러분일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시기 카드로 처녀자리 초승달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의미해요. 새해 초반, 그러니까 1월에서 3월 사이에 갑작스러운 폭풍 고백 같은 건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실망할 것 같습니다. 대신 아주 세밀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말투가 조금 더 다정해지거나 여러분의 사소한 취향을 기억했다가 챙겨주거나 하는 시기죠. 이 시기에는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베풀 때 관계가 급진전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오늘 고생 많았어 라는 짧은 문자 한 통이 그 사람의 닫힌 컵을 여는 열쇠가 될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리기보다 먼저 베풀 때 관계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1번 분들, 그 사람은 여러분을 향해서 무거운 눈꺼풀을 치켜뜨고 비로소 진짜 사람으로서의 여러분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비록 그 과정이 조용하고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땅 밑에서 새싹이 자라듯이 그 사람의 마음은 지금 아주 치열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산을 어떻게 정복할지 고민하는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산 정상에서 멋지게 여러분만의 인생을 살고 계시면 됩니다. 굳이 내려가서 손잡아서 끌어올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빛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인생을 살아갈 가장 큰 이유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날이 진정한 나를 찾고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기적 같은 시간이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 사람 문제, 그 중에서도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사회생활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무덤덤해질 법도 한데 왜 이 사랑이나 관계 문제는 매번 처음 겪는 일처럼 아프고 막막할까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답답함, 그 사람의 애매모호한 태도 뒤에 숨겨진 진짜 민낯을 제가 오늘 탈탈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루미 카드가 첫 장부터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길을 보여주는 당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이정표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인생에서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혼이거나 이직 커리어 고민이 많은 경우라면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런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혹은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 존재라는 거죠. 기혼이거나 책임질 것이 많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한 가정사나 뻔한 일상 속에서 번아웃이 온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유일하게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해주는 영혼의 가이드 같은 존재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단순한 연애 대상 그 이상으로 본인의 삶을 구원하거나 이끌어줄 귀인으로 여기게 될 거예요. 자, 본격적인 흐름 한번 볼게요. 첫 카드가 완드 10번의 역방향이에요. 그동안 그 사람은 정말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끙끙 앓아왔어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처절한 사투였을 수도 있고 내 집 마련이나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는 무거운 책임감이었을 겁니다. 근데 새해에는 이 짐을 내려놓기로 결심해요. 그동안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도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연애를 해? 라면서 스스로를 채찍질을 했다면 이제는 에라 모르겠다.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이 사람한테라도 기대야겠다 라고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 사람의 어깨를 누르던 생존의 무게가 여러분이라는 안식처로 옮겨오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이건 그 사람이 지금 정서적으로 매우 메말라 있다는 뜻입니다. 오래된 연인이나 배우자 관계인 분들이라면 그동안 여러분이 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을 방치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을 챙길 여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새해가 되면서 그 사람은 본인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인색했는지, 얼마나 사랑을 줄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너무 고생시켰구나.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하는 자책이 올라오는 시기예요. 풍요로워야 할 그 관계가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다는 걸 드디어 직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은둔자 모드로 들어가요.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본인의 내면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지? 우리 관계의 본질이 뭐지? 를 깊이 고민하는 시기죠. 특히 4050 세대라면 이 카드는 중년의 위기나 체력 저하로 인해서 혼자 쉬고 싶은 마음을 대변하기도 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조용해진다면 지금 저 사람이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 중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 침묵은 여러분을 향한 거절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기 위한 숙성의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고민의 끝이 보여요.
그동안 이럴까 저럴까 다가갈까 말까 하면서 눈을 가리고 외면했던 그 교착 상태가 깨집니다. 올해 중반쯤 가면 그 사람은 결론을 내릴 거예요. 만약 재회를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죠. 연락을 할까 말까 망설이던 저울질을 멈추고 한쪽으로 확 기울어버려요. 썸이나 짝사랑 중인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매하게 간보던 태도는 집어치우고 이제는 결판을 좀 내야 되겠다 라는 결단력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는 매달린 사람의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더 이상의 정체는 없습니다. 내가 희생만 하고 기다리기만 해서 뭐가 달라져 라는 깨달음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해요. 거꾸로 매달려서 세상을 보던 그 사람이 드디어 땅으로 내려와서 발을 내딛는 모습이에요. 이건 관계의 급진전을 의미합니다. 멈춰있던 시계 태엽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여러분을 향해서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일 준비가 됐습니다. 그 사람의 무의식을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은 메달리온, 즉 아주 소중한 보물이나 갑오 같은 존재예요. 이건 단순히 예쁘다 좋다 수준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절대 잃어버려선 안 되는 가치라고 여러분을 정의하고 있는 거죠. 사회초년생이나 미혼인 분들에게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결혼하고 싶은 사람 혹은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설정을 했다는 뜻이고요. 기혼이거나 복잡한 관계인 분들에게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결국 지켜내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자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현재 중간지대에 머물고 있어요. 죽음과 환생 사이의 그 혼란스러운 공간이죠. 그 사람은 지금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여러분과 함께할 새로운 자신으로 태어나는 과도기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갈팡질팡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에요. 헌허물을 벗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무의식은 지금 제발 제대로 한번 뛰어들어봐 라고 스스로에게 소리를 치고 있어요. 간만 보지 말고 겁먹지 말고 여러분이라는 바다에 온몸을 던지라는 신호입니다. 올해는 그 사람이 예전보다 훨씬 과감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풍요를 나눠라 라는 메시지가 같이 나왔는데요. 이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뭔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대변하고 있어요.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줬는데 이제는 뭐라도 해주고 싶다 라는 마음이죠.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혹은 진심 어린 시간이라도 여러분에게 내어주려는 노력이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의 관계의 핵심 키워드는 토대예요. 그동안의 관계가 모래 위에 지은 성 같았다면 올해는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이 시작이 될 거예요. 경제적 자립이나 내 집 마련 같은 현실적인 주제가 두 분 사이에 주요 대화 소재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사랑 고백보다 우리 나중에 어떻게 살까 하는 실질적인 계획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딥다이브 카드가 같이 나왔는데 가벼운 대화는 이제 끝났습니다. 서로의 어두운 면, 상처, 말 못할 가정사까지 깊숙하게 공유하게 되는 시기예요. 이 깊은 몰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다시 솟구칠 힘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의 행동 지침이에요. 첫 번째, 제대로 받으세요. 그동안 여러분 너무 많이 주기만 했어요. 상대방 눈치 보느라, 상황 배려하느라 여러분의 욕구는 뒷전이었을 겁니다. 올해는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무리 작아도 고맙게 그리고 당당하게 받으세요. 여러분이 잘 받아야 상대방도 줄 맛이 나는 겁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둘째, 현실화의 소용돌이를 믿으세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그 관계의 모습이 이제 서서히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단 한 번에 뻥 터지는 게 아니라 나선형으로 서서히 차오를 거예요. 오늘 당장 변화가 없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에너지는 이미 소용돌이를 치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둠의 손길을 풀고 주도권을 잡으세요. 불안함, 의심, 나를 버리면 어쩌지 하는 그 어두운 생각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관계의 피해자가 아니라 창조주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나는 이런 사랑을 할 자격이 있어 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동을 하세요. 여러분의 에너지가 밝아져야 그 사람도 그 빛을 보고 찾아올 겁니다. 자, 이번에는 동화 속 교훈 2가지 볼게요. 인어공주 카드가 2장이 나왔어요. 키워드는 단검이랑 늪지의 경계입니다. 단검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잔인하지만 필요한 결단을 의미해요. 거품이 되어 사라질지 아니면 단검을 들고 상황을 타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단검은 상대방을 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갉아먹는 미련과 자기 비하를 베어버리는 도구예요. 우유부단하게 끌려다니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칼날 같은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늪지의 경계 카드는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조금은 축축하고 답답한 늪처럼 느껴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늪만 지나면 바다가 나와요. 발이 푹푹 빠진다고 멈추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지점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탁 트인 수평선을 보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영혼의 조언과 시기와 흐름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장미꽃은 한꺼번에 피지 않아요. 한 잎 한 잎 천천히 피어나죠. 지금 여러분의 관계가 딱 그렇습니다. 왜 빨리 결론이 안 나냐? 왜 속 시원하게 답을 안 주냐? 라고 다그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조차 여러분을 위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은둔하고 고민하고 짐을 내려놓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여러분이라는 장미를 완벽하게 피워내기 위한 필수 코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게 피어나는 중입니다. 타이밍을 한번 볼게요. 익숙한 곳에서 걸어 나오세요. 올해는 여러분이 해왔던 방식대로만 행동을 하면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맨날 기다리기만 했다면 이번에는 먼저 밥 먹자 라고 해보시고, 만약에 맨날 퍼주기만 했다면 이번에는 연락을 뚝 끊고 여러분의 일에만 집중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편하다 라고 느끼는 그 지대를 벗어나는 순간 관계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타이밍은 생각보다 빨리 올해 1분기 안에 찾아올 겁니다. 자, 2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그 사람 올해는 여러분을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길잡이로 여기면서도 동시에 본인의 초라한 민낯 때문에 괴로워할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은둔자처럼 굴 때 같이 동굴로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은 밖에서 따뜻한 햇볕을 쬐면서 여러분의 삶을 즐기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당당하고 행복해 보일 때 그 사람은 그 빛을 이정표로 삼아서 더 빨리 달려올 겁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도하는 찬란한 장밋빛 인생이 되기를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 마음 한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은 그 사람 때문에 오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새해에는 대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볼지, 우리의 관계가 대체 어디로 흘러갈지 뜬구름 잡는 희망 고문은 하지 않고 오늘 리딩으로 그 사람의 속마음을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장부터 아주 귀한 카드가 나왔어요. 천상의 장미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는 시선은 한마디로 아름답지만 함부로 꺾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동안 그 사람은 여러분을 좀 편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부르면 나오겠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받아주겠지. 하는 아니란 마음 말이죠. 근데 새해에는 여러분이 마치 고결하게 피어난 장미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다가갔다가는 그 가시에 찔릴 것 같고, 그렇다고 눈을 떼기에는 너무나 매혹적인 그런 상태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서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와 영혼의 깊이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존중과 경외심이 싹트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가 컵 3번 역방향이에요. 이건 그 사람의 주변의 소음이 정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미혼이거나 사회초년생인 분들이라면 그 사람 주변에 채워졌던 의미 없는 술자리, 가벼운 이성관계 혹은 보여주기식 인맥들이 새해에는 우수수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 사람이 인간관계에 현타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기혼이거나 책임이 무거운 분들에게는 이 카드는 가족이나 주변인들의 지나친 간섭에서 그 사람이 한 발 물러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다 같이 하하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진짜 내 편 하나가 중요한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시끌벅적한 세상 속에서 오직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게 될 거예요. 거칠애뿐인 관계를 정리하고 여러분과의 단독적인 관계에 집중하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주변이 정리가 되니까 이제는 본인 내면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지금 다가가도 될까? 저 사람이 나를 받아줄까? 현실적인 조건이 안 맞는데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이 그 사람 머릿속에서 전쟁을 치러요. 새해 초에 그 사람이 유독 예민해 보이거나 말이 꼬이거나 평소답지 않게 허둥댄다면 이 내적 갈등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오히려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그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강력한 변수가 됐다는 증거니까요. 자, 이어지는 카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 본인의 자존심과 고집을 꺾게 돼요. 원래 이 카드는 자기가 대장 노릇을 해야 되고 관계의 주도권을 쥐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임을 보여주는데 이게 뒤집혔잖아요. 내 고집을 피우다가 이 사람을 놓치겠다 라는 공포가 그 사람을 덮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자존심이 센 상대일수록 이 변화는 더 드라마틱할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권위를 내세우던 태도를 버리고 내가 잘못했어 혹은 네가 필요해 라고 백기투항하는 모습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여러분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 결과로 나오는 카드가 펜타클 4번이에요. 이제 그 사람은 여러분을 절대로 안 놓치려고 꽉 붙잡습니다. 소유욕이 극에 달하는 시점이죠. 만약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소식을 수소문하거나 SNS를 훔쳐보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선합니다. 썸이나 짝사랑 중인 분들에게는 상대방이 이제 여러분을 자기 영역 안에 확실히 가두고 싶어하는 강한 집착과 애정을 보여줄 겁니다. 다만 이게 너무 강하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소중한 자산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카드는 정의 카드예요. 결국 올해 중반을 넘어서면 두 사람의 관계는 공식적인 결론을 내리게 돼요. 감정에만 휘둘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게 된다는 거죠.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로 한다거나 지지부진했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한다거나 하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카드는 공정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나 손해봤던 감정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충분한 보상과 사과를 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인과응보. 여러분이 공들인 만큼 그 결과가 반드시 돌아오는 흐름이에요. 이번에는 그 사람의 무의식을 보겠습니다. 눈물이랑 심장 카드가 나왔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깊은 후회와 미안함을 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거나 눈물 짓는 순간들이 올해 찾아와요. 그때 그러지 말걸, 조금 더 잘해줄걸 하는 뒤늦은 자각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통증이 결국 여러분에게로 달려오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심장이에요. 결국 모든 머리싸움과 자존심 대결을 끝내고 그 사람이 도달한 곳은 자신의 진심이에요. 올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는 마음은 군더더기 없는 순수한 사랑 그 자체예요. 조건을 따지고 상황을 재던 비겁한 마음들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고 오직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를 원하는 뜨거운 심장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무의식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바람이 불어도 너에게 가는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겠어. 올해 두 사람 사이에 장애물,
그러니까 거리나 나이차나 경제적 상황 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예전처럼 쉽게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되려 그 역경을 뚫고 여러분에게 가는 과정을 자신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용기를 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소한 것을 소중히 여겨라 라는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아주 소소한 일상,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큰 이벤트보다 매일매일의 안부가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된 그 사람은 올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세심하고 자상한 태도를 보여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의 관계에 축복이 내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그 인내의 대가로 꽃길이 열리는 시기예요. 올해는 주변 상황도 두 분을 돕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막혔던 대화가 풀리고 오해가 해소가 되면서 주변 사람들도 두 분의 만남을 축복해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별가루 카드가 같이 나왔는데 별가루 카드는 마법 같은 순간들을 예고해요. 생각지도 못했던 타이밍에 기적 같은 연락이 오거나 우연한 만남이 운명적인 결합으로 이어지는 등 드라마틱한 일들이 올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현실만 보느라고 삭막해진 가슴에 다시 설렘이라는 별가루가 뿌려질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취해야 할 태도예요. 첫째, 이미 당신 곁에 있는 것들을 믿으세요. 새로운 걸 찾아 헤매거나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미 가진 매력, 여러분이 이미 쌓아온 커리어와 내면의 힘이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가장 큰 자석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때 상대방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둘째, 새로운 시작을 소중히 지키세요. 올해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하거나 관계가 진전될 때 초반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듯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온기를 나누세요. 너무 빨리 결판을 내려고 독촉을 하면 그 사람이 다시 겁먹고 동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 평범함을 넘어서세요. 남들이 하는 연애 공식, 사회가 말하는 결혼 정년기, 그런 정상성의 잣대에 여러분을 가두지 마세요. 두 분만의 독특한 방식, 남들은 이해를 못해도 우리끼리는 통하는 그 지점을 강화하세요. 남들 눈치 보느라 행복을 놓치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이번에는 동화 속 교훈 2가지 보겠습니다. 푸른 수염이랑 백조왕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푸른 수염의 키워드는 구조예요. 이건 상대방이 여러분을 구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을 구원하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일희일비하면서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삶에서 스스로를 구조하세요.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스스로를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사람도 여러분이라는 안식처에 정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기다리는 공주가 아니라 스스로 성문을 여는 여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조왕자는 침묵을 하면서 오빠들을 구하는 이야기죠. 지금은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가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올해 초반에는 100마디 말보다 고유한 행동이 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가올 때까지 너무 먼저 앞서가지 마세요. 하지만 때가 왔을 때 정의 카드가 실현되는 시기에는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아주 정확하고 날카롭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 완급 조절이 성공의 열쇠예요. 자, 마지막으로 영혼의 조언과 시기 흐름 한번 볼게요. 당신 자신에게 최고의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기 전에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먼저 보듬어 주세요. 그동안 참 고생 많았지? 이제는 행복해져도 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대접할 때 온 우주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도 결국 여러분의 그 자기에 넘치는 모습에 반해서 여러분을 모시고 싶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기 카드로 블루문 카드가 떴습니다. 부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예요. 올해 하반기, 특히 보름달이 뜨는 시기나 이례적인 천문현상이 일어난 즈음에 여러분이 포기하려고 했던 그 인연에서 기적같은 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청혼을 하거나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시기죠.
믿으세요. 블루문은 아주 희귀하지만 반드시 뜹니다. 자, 우리 3번 분들, 그 사람. 올해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라는 천상의 장미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온 심장을 다 바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과정에 눈물도 있고 갈등도 있겠지만 결국 정의 카드가 말해주듯이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고 여러분에게 정당한 행복을 안겨줄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의 손바닥 안에서 버둥거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불안보다는 확신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4번 분들, 그 사람이 올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의 관계가 대체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부터 승리라는 단어가 떴어요. 근데 이 승리는 총칼을 들고 싸워서 얻는 승리가 아닙니다. 오랜 인내와 고통 끝에 비로소 피어나는 결실의 승리예요. 새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는 시선은 한마디로 결국은 너였구나 라는 항복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은 자기 삶의 풍파에 치여서 혹은 현실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여러분을 외면해 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올해에는 그 모든 방황을 끝내고 여러분이라는 종착지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단순한 연애 대상이 아니라 고단한 삶을 버티게 해준 최후의 보루이자 영광 그 자체로 각인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흐름 한번 볼게요. 첫 카드는 펜타클 2번입니다. 지금 그 사람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요. 현실적인 문제, 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커리어라든지 그 현실적인 문제와 여러분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사회초년생이나 미혼인 분들이라면 그 사람이 지금 내 집 마련이나 이직 같은 현실적인 생존 문제 때문에 여러분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가성비 따지는 태도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기혼이거나 책임질 게 많은 중년인 분들에게는 복잡한 가정사와 여러분 사이에서 어떻게든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고단한 심리를 보여줘요. 나쁜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너무 벅차서 여러분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생각 좀 해보자.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면서 동굴 속에 숨어있던 그 사람이 드디어 몸을 일으킵니다. 올해 초반. 그 사람은 더 이상 휴식이나 회피가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저울질만 할 순 없지. 이제는 움직여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면서 침대를 박차고 나옵니다. 정체되어 있던 대화가 다시 시작이 되거나 끊겼던 연락이 닿는 시점이 바로 이 역방향의 타이밍이에요. 자, 그 결과가 이 카드입니다. 움직이기로 마음먹은 그 사람은 여러분을 보면서 엄청난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래, 역시 이만한 사람이 없지 라는 자아도취적인 확신에 차게 돼요. 재회를 기다리는 분들이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혼자 흐뭇해하는 모습이고, 짝사랑이나 썸인 분들에게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자기 곁에 두는 것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란 존재가 그 사람에게는 올해 가장 자랑하고 싶은 트로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살짝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감정은 넘치는데 표현 방식이 아주 서툽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생떼를 쓰거나 아니면 감정 과잉으로 인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올해 중반쯤에 그 사람이 갑자기 밤늦게 술 먹고 연락을 해서 횡설수설하거나 앞뒤 안 맞는 서운함을 토로한다면 이 사람 지금 마음은 굴뚝 같은데 표현력이 좀 딸리는구나 라고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번아웃에 시달리는 분들이라면 상대방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여러분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상황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는 완드 9번의 역방향이에요. 드디어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동안 그 사람은 자기 주변에 단단한 울타리를 치고 여기까지 오지 마 라면서 방어 기제를 풀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방어막을
스스로 걷어치웁니다. 이건 그 사람의 항복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버티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완전히 무장해제가 된 채로 다가오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서약 카드가 깊게 박혀 있어요. 이건 가벼운 약속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과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계약이 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오래된 연인이나 배우자 관계라면 우리는 뗄 수 없는 운명이다 라는 걸 새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새로운 인연이라면 내가 이 사람만큼은 끝까지 책임져야겠다는 무거운 결심을 무의식 중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킹카드가 같이 떴어요. 그 사람은 올해 여러분 앞에서 당당한 왕이 되고 싶어 해요.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여러분을 책임지고 리드하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더 예민하게 굴었던 거고요. 이제는 자신이 가진 권위를 여러분을 보호하는 데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의 무의식은 지금 나만의 경계를 지켜줘 라고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여러분을 그 버블 안으로 초대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에게 치여서 만성피로를 느끼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유일하게 함께 있어도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타인과의 경계는 높이되 여러분과는 그 버블, 비눗방울 안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아주 친밀한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아주고 달래달라 라는 메시지가 강해요. 덩치는 커다란 왕 같아도 속마음은 갓난아이처럼 여러분의 품에 안겨 쉬고 싶어 해요. 올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찾는 이유는 성적인 욕망보다도 정서적인 위로와 돌봄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요람이에요. 그리고 두 분의 관계의 현재 테마는 덧없는 세상이에요.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그런 거 다 접어두고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에 집중을 하라는 뜻이에요. 올해는 너무 심각한 담론보다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 가고 현재의 쾌락과 행복을 충분히 누리세요. 그래야 관계의 생명력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소울 시스터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이건 연인 관계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말이 통하고 가치관이 맞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을 아는 관계죠. 올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보면서 내 영혼의 짝을 드디어 만났구나 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영혼이 맞닿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취해야 할 태도예요. 첫째, 빛을 향해 잠수하세요. 지금 상황이 어둡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비로소 빛을 찾을 수가 있어요. 관계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그 사람의 서툰 표현 속에 숨겨진 진심이 무엇인지 깊이 파헤쳐보세요. 그 끝에는 반드시 눈부신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만나도 될까? 내 판단이 틀린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직감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느꼈던 그 연결감, 그 가능성을 믿고 밀어붙이세요.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사회적 잣대에 흔들리지 마세요. 셋째, 빛의 유산을 남기세요. 이 관계가 단순히 한 해의 연애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의미로 남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을 얼마나 성장시키는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빛나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빛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화 속 교훈 2가지 보겠습니다. 라푼젤 카드랑 신데렐라 카드가 나왔어요. 라푼젤의 키워드는 치유의 눈물입니다. 올해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서 나오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서러움, 미안함, 고마움. 그 눈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눈물은 관계를 정화하는 카타르시스입니다. 한바탕 울고 나면 두 사람 사이의 오해는 씻겨 내려가고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신데렐라의 키워드는 유리구두예요. 드디어 여러분의 가치가 인정을 받는 시기가 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쏟았던 정성과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 사람이 여러분의 발에 딱 맞는 유리구두를 들고 찾아오는 것으로 증명해 줄 거예요.
아, 내 짝은 이 사람뿐이었구나 라고 그 사람이 온 세상에 공표하게 되는 시점이 머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혼의 조언과 시기 흐름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은 당신의 거울입니다. 지금 그 사람의 행동 중에 여러분을 화나게 하거나 자극하는 게 있나요? 그건 사실 여러분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나 욕구를 투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거울 속의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치유할 때 거울 속의 그 사람도 비로소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시기 카드로 정갈자리 보름달 에너지가 떴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낼 시간입니다. 올해 상반기, 특히 꽃이 피기 시작하는 봄이나 보름달이 뜨는 시점에 관계의 큰 고비 혹은 전환점이 와요. 이때 독한 마음, 의심, 질투 같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관계는 아주 깊고 은밀하면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사이로 거듭날 거예요. 정갈자리의 에너지는 파괴 뒤에 오는 부활입니다. 과거의 관계는 죽고 아주 관능적이고 깊은 유대감을 가진 새로운 관계가 태어날 겁니다. 자, 우리 4번 분들, 그 사람, 올해는 저울질 그만두고 여러분이라는 유일한 정답을 향해서 달려올 준비를 마쳤어요. 비록 표현이 좀 서툴고 아이처럼 굴어서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지만 그건 여러분 앞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의 가장 순수한 민낯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미 유리구두를 신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올해는 그 사람이 바치는 그 뜨거운 승리를 기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4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다녀갑니다.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든 이 공간으로 다시 들러주세요. 잠시 달밤이었습니다.